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산자를 가지고 한번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프린트f의 출력값을 제어함으로써 연산의 결과를 출력하는 거고요. 강제로 형변환을 시켜주는 방법과 연산자의 우선순위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s와 %10d와 같은 출력할 때 사용하는 문자에 들어가는 중간에 있는 그 숫자들의 의미를 한번 알아볼 거고요. 플러스 x 혹은 x 저기 쉬프트라고 읽는 부등호 표시 두 개 있는 거를 저희가 쉬프트라고 읽는데요. 그 쉬프트의 연산 결과값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실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주에 냈었던 퀴즈를 먼저 답을 확인을 해볼 텐데요. 지난주에 이제 num1과 num2라는 변수의 값을 바로 초기화를 해줬었고요. 그 다음에 %d를 써서 그냥 첫 번째로 num1의 값을 출력해주고 두 번째 자리에 num2의 값을 출력하고 세 번째 여기 자리에 num1과 num2의 덧셈 연산값을 출력하는 것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제로 냈었던 것이 마이너스, 곱셈, 나눗셈, 그리고 요 %의 연산의 의미를 한번 알아보세요 라고 했었는데요. 자, 하나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d 마이너스 %d는 %d다 라고 해주고 첫 번째는 항상 num1, 두 번째도 항상 num2일 텐데 마이너스 빼기 연산을 해주기 위해서는 num1 빼기 num2라고 적어주어야 빼기 연산이 가능하겠죠. 간단하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주석을 간략하게만 달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곱셈을 이제 코딩에서는 별 모양으로 표시를 하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혹시 모르셨던 분들도 지금 아셨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대로 적어주셔도 되고요. 보이는 것에 조금 편의를 위한다면 소문자 X 정도 적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에 num1, num2 그리고 뒤에서는 곱하기를 해줘야 되므로 num1 별 곱셈이죠. 곱하기 num2라고 해주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나누기 %d 나누기는 편의상 그냥 슬래시로 하겠습니다. num1과 num2 그리고 num1 나누기 num2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로 계산을 했었는데요. 자, 이 %를 프린트문에서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퍼센테이지 이렇게 두 개를 적어줘야 됩니다. 보통 출력 서식 문자를 사용할 때 %를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한 개만 쓸 경우에는 요 하나 이렇게 쓸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를 출력해라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d 자리에 첫 번째 여기 있는 %d 자리에는 그대로 잘 출력이 되는데요. 여기 부분은 그냥 글자로 %와 d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오류가 없게 하기 위해서 %라는 특수 문자를 출력하고 싶을 때에는 %를 두 번 적어주셔야 된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뭔가 조금 복잡해졌지만 실제 %d 정수가 들어가는 부분은 세 곳으로 동일하고요. 역시 num1, num2 그리고 num1 %num2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한번 직접 확인을 해보면서 이게 실제로 어떤 결과를 얻어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여기에 나와 있는 함수명을 메인 함수에서 실행을 시켜주면 실행을 할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습니다. 실행을 해보면은 결과랑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100이랑 30이라는 숫자를 넣었을 때 덧셈의 결과 130 잘 나왔고요. 뺄셈도 잘 됐습니다. 그리고 곱셈도 3000이라고 잘 나왔는데 이제 요 두 개의 값에 조금 주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100 나누기 30이면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30보다는 조금 더 한 33 정도가 될 텐데요. 그리고 100 그리고 %30도 뭔가 값이 애매합니다.
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시절로 거슬러 가서 제일 쉬운 나눗셈 처음에 시작할 때 첫 번째 값을 적어주고요. 어떤 값으로 나눌 건지 여기는 저희는 지금 30이 되겠죠. 30으로 나눈다 라고 해석이 될 텐데요. 자, 이렇게 할 때 100에 30이 3번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3, 3은 90 해서 90이 써지고요. 여기에 10이 남아있게 되죠. 보통 이제 뒤에 뭐 점 어쩌고 하면서 뭐 0을 하나 더 붙이고 이런 과정들이 저희는 물론 알고 있지만 저희가 처음에 여기 인티저로 선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계산을 할 거고요. 여기에서 그 슬래시와 퍼센테이지의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위에 있는 숫자 3, 우리는 수학 시간에 얘를 몫이라고 한다 라고 배웠고요. 몫으로 계산을 해주고 남은 얘는 나머지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값과 연관이죠. 여기에는 3이 있고요. 여기에는 10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그냥 슬래시만 썼을 때는 얘는 몫을 구하는 연산을 해주는 애고요. 퍼센테이지를 썼을 때는 몫이 아니라 나머지를 계산을 해줍니다. 생각보다 이제 코딩에서는 이 나머지 연산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 퍼센테이지가 나오면 그거는 나눗셈을 한 나머지의 값을 알 수 있는 연산자였지 하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뒤에 두 번째 문제, 오늘의 실습 파일을 한번 만들어서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파일에 마우스 우클릭, 추가, 새 항목 선택을 해주시고요. 저는 ex03.c라고 만들어 줄게요. 첫 번째 있어야 하는 요 두 개 문자는 그 헤더 파일들은 그냥 복사해서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 ex09번까지 했으므로 오늘은 int ex10번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연산을 오늘은 사용을 해볼 거기 때문에 연산자들 간에 어떤 우선 순서가 있는지 혹은 뭐 변수를 어떻게 연산을 할 때 사용하는지 이런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피를 구하는 그런 프린트문을 한번 찍어 볼 건데요. 간단하게 width와 뭐 예를 들어 2, height 3, length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요. int 볼륨을 0이라고 얘는 부피가 되겠죠. 가로, 세로 높이와 부피의 값을 정해줍니다. 근데 부피는 계산을 하고 그 계산된 값을 저장해서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었던 그 볼륨이라는 애는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냐면 부피는 보통 저희 외우고 있죠.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해주면 부피의 값이 나옵니다.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width 곱하기 height, length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이게 부피 구하는 공식이 되겠죠. 자, 그럼 얘를 프린트문에 입력할 때는 조금 더 쉬울 거예요. 그래도 편의상 한번 다 출력을 해볼게요. 너비 그리고 높이, 깊이를 가진 도형의 부피는 뭐 %d입니다. 라고 해주면 될 거고요. 첫 번째 너비 자리에는 width, 두 번째 높이는 height, 세 번째 length까지 입력을 해주고 부피는 볼륨으로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여기에 줄 내리는 거 하나 추가하고요. 얘를 한번 복사를 해서 이렇게 해보고 여기 자리에다가 두 번째 여기 다 동일한데요. 마지막 볼륨 자리에다가 width 곱하기 height 곱하기 length 이렇게 해준 다음에 두 개의 결과가 같은지 혹은 다른지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에서 10번으로 함수 이름을 변경해서 호출해 줄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보시면 너비 2, 높이 3, 깊이 2를 가진 도형의 부피 2 곱하기 3 곱하기 2 해서 12가 되겠죠. 두 개 다 동일하게 부피 계산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변수를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주는 거의 편리함은 매 프린트문 내지는 필요한 부분마다 이렇게 계속 적어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동일한 공식을 적용을 한다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예제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길어지는 예제를 한번 해볼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급여를 입력하면 급여 소득세와 주민세 그리고 보험료를 계산을 해서 실제 지급액을 계산해주는 그런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서 아르바이트나 뭐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실제 내가 받은 금액이 맞는지 한번 계산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인티저 형태로 money라는 이름의 급여를 저장해줄 변수를 하나 생성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int income tax라고 해서 자, 지금 이제 적는 거는 사실 한 줄로 적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인티저형 변수를 5개를 선언을 할 텐데요. 얘를 한 줄로 그냥 뭐 int money는 0, income tax는 0,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셔도 되는데요. 이제 각 변수에 사용하는 용어들이 이제 익숙한 단어가 아닐 거기 때문에 변수에 대한 설명을 적어주기 위해서 한 줄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여 했고요. 두 번째 인컴 텍스는 이제 소득세가 될 거고요. int resident 텍스는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nt insurance는 보험료. 마지막으로 내가 받게 될 돈. 실지급액이겠죠. 실지급액. 이렇게 5개의 변수를 한번 사용해서 예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는 급여가 일단은 알고 싶은 거잖아요. 급여를 입력하세요. 라고 작성을 해주고요. 그러면은 뭐라고 입력을 하겠죠. 이 들어오는 돈은 저희는 보통 정수형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정수로 그대로 받아주겠습니다. 그거를 저장을 할 건데 항상 스캔F로 받을 때는 앞쪽에 퍼센테이지를 붙여서 저 변수의 이름에 그 값에다가 저장을 해줘 라고 해줘야지만 값이 쓰레기 값이 아니라 정상적인 값으로 잘 입력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인컴 텍스 소득세 계산을 할 텐데요. 소득세는 10%를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10% 계산할 때 저희가 보통 0.1% 이렇게 곱해주는데요. 저희 지금 보시면 모든 돈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모든 변수를 다 인티저로 변환을 해서 변환이 아니죠. 선언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1을 곱하지만 인티저로 값이 나올 수 있도록 앞에 형 변환을 시켜주기 위해 괄호로 int라고 적어주고요. 이렇게 작성하게 될 때 뭐 int든 뭐 플러스든 이런 식으로 형 변환을 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필요한 거는 money 곱하기 0.1의 값이 알고 싶은 거겠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본인의 소득세 급여가 뭐 예를 들어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에 해당하는 10만 원이 요 인컴 텍스라는 부분에 저장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주민세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주민세도 동일하게 인티저형으로 바꿔주고 얘도 이제 주민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0.1%라고 계산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는요. 얘도 물론 인트로 선언이 되고요. 여기에서는 돈에 0.0589라는 수치를 곱해줘서 보험료 계산할 수 있도록 동일하게 해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계산한 값은 다 계산이 되었고요. 이제 실제 급여는 내가 입력한 머니에서 소득세, 주민세,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 이제 실제 지급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지급액은 pay라는 변수를 사용했습니다. pay는 처음에 받은 급여에서 빼기 소득세 빼주고요. 그 다음에 주민세 빼주고요. 보험료까지 빼준 그 금액을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프린트를 찍을 때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어차피 이왕 입력해서 알아볼 거라면 내가 알아보기 쉽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자, 그래서 이번엔 정렬을 조금 하면서 해볼 텐데요. 마이너스 10S라고 정렬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퍼센트 %S인데 정렬을 마이너스 10만큼의 정렬로 해라. 혹은 마이너스를 빼고 정렬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한번 직접 해보시면서 마이너스가 어떤 의미인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 D1N 해서 자, 저희가 %D를 쓸 때는 이제 인티저가 들어간다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죠. 자, %S는 문자 열을 넣어줄 수 있는 서식 변환 문자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변수 중에서는 저희가 문자열로 받은 변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쓰기 위해서 지금 해주었냐면 이 콤마 뒤에 변수가 들어가는 자리에 문자열도 바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넣어주시면 여기 있던 이 총급여라는 말이 %S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요. 두 번째, 우리 급여를 얼마 받았어? 라는 거는 money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money를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간 단축을 위해 복사를 4번 해가지고 이렇게 5개로 맞춰주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이제 프린트문에서는 수정사항이 없고요. 첫 번째 거는 총급여였다면 내용이, 두 번째는 소득세, 세 번째는 주민세, 네 번째는 보험료, 그리고 마지막 실제 지급액하고 넣어주면 각각 여기 앞부분에 콜론 앞부분에 총급여, 소득세, 주민세, 보험료, 실제 지급액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뒤에 다 머니가 들어가면 뭔가 이상하겠죠? 소득세 자리에는 소득세의 변수 이름, 인컴 텍스를 넣어줘야 하고요. 다음에 주민세 부분에도 주민세에 해당하는 레지던트 텍스, 보험료도 인슈런스 넣어주고, 다음에 페이까지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와, 이제는 코드가 한 페이지를 꽉 채우게 되었는데요. 자, 한번 실제로 잘 작동하는지 메인에서 11번으로 예제를 변경하고 함수를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여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한 250 정도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총 급여 250만원에서 소득세가 25만원, 그 중에 10%인 주민세가 25,000원, 보험료는 14만 7,250원, 그리하여 실제 지급액이 77750 이렇게 200만 얼마인가요? 207만 7,750원이 되겠네요. 자, 이제 결과와 우리가 했었던 프린트문의 의미를 같이 한번 이해를 해보게 될 텐데요. 자, 첫 번째로 마이너스 10S라고 썼는데요. 이거는 왼쪽 정렬을 의미합니다. 10칸을 차지하는 왼쪽 정렬이고요. 10바이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글은 한 글자에 2바이트씩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10칸만 배정을 해줬는데 실제 지급액이라고 쓰면서 10칸이 넘었고 띄어쓰기까지 총 2칸이 넘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란히 맞지 않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뒤에까지 지금 다 밀린 결과물을 보고 계십니다. 자, 얘를 그냥 실지급액이라고 변경해서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될 텐데요. 실제 지급액까지 딱 보시면 오른쪽에는 이제 실제 금액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요. 왼쪽에 있는 애들은 왼쪽 정렬, 그러니까 글자들은 왼쪽 정렬이 되어 있고 오른쪽에 있는 숫자들은 오른쪽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했었던 요 %10D
그리고 %-10s라는 애의 기능입니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그 칸만큼 왼쪽으로 문자가 출력할 때 정렬이 되고요. 마이너스를 붙이지 않고 숫자만 적으면 그냥 오른쪽 정렬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썼었던 소수점 자리를 제한하는 것도 뭐 .1f면 소수점 한 자리 이런 식으로 했던 것처럼 프린트문에도 다양한 기능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예제를 저희가 우선순위를 알기 위한 계산을 한번 조금 해볼 텐데요. 자, int ex12 첫 번째 x는 5, y는 1, z는 15라고 그냥 값을 초기화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result라는 이제 결과값을 저장해주는 변수를 선언을 해둘 거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결과값의 그 변수이기 때문에 결과값을 계속 변경을 해보면서 어떻게 연산을 썼을 때 어떤 결과가 되는지 한번 하나씩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뿔뿔 x 곱하기 2라는 애를 계산을 할 텐데요. 얘는 저희 수학에서 계산 순서가 빠른 것들은 괄호로 먼저 묶어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x를 1 증가해라 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x를 1 증가한 다음에 2와 계산을 해줬더니 얘는 그러면 예상으로는 12라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네요. 그래서 결과로 %d 줄도 좀 내려주겠습니다. 그리고 res를 넣어줘서 실제 결과가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풀풀 x 곱하기 2를 했더니 저희가 예상한 결과 x에 1을 먼저 더하고 계산을 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요 변수의 앞에 있으면 먼저 계산을 해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더 res는 x 더하기 1 0보다 크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면은요, 이렇게 했을 때는 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1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현재 x는 5고요. 더하기 1은 6이 됩니다. 그러면은 6이 0보다 크냐라는 말이 되고 그게 0보다 크기 때문에 1이라는 결과를 출력해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res라는 리절트의 변수의 값을 계속 바꿔주기 때문에 프린트문에 출력되는 형태는 바뀌는 거 없이 그대로 유지를 해주셔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다음에 이렇게 조금 생소한 쉬프트 연산이라는 게 있는데요. 얘는 비트 단위의 쉬프트 연산인데 기본적으로 이진법 관련 개념이 조금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시간상 간략하게만 다룰 거기 때문에 한번 쉬프트 연산이라고 검색을 해서 알아보시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요. 자, 펜이 잠깐 사라졌었는데, 이진수로 숫자를 먼저 변환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3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이진수로 어떻게 표현을 하나요? 네, 1, 1, 이진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이거를 Shift의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는 겁니다. 얼만큼 이동하냐면 뒤에 있는 숫자의 값만큼 이동을 시켜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x는 5였고 y가 1이었다. 그러면 5, Shift 1 이렇게 했을 때 5를 의미하는 1, 2, 4, 8 해서 5는 1, 0, 1이 되겠죠. 그래서 조금 앞에까지 적어보자면 0, 0, 0, 0 그리고 0, 1, 0, 1을 왼쪽으로 하나씩 쉬프트를 해주면 여기가 1, 0, 1, 0으로 됩니다. 비어있는 곳은 0으로 채워지게 되고요. 이렇게 했을 때 결과는 8과 2의 자리니까 10이 출력이 돼야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쉬프트 연산이고요. 조금 이제 남은 두 가지 한번 같이 해보자면 res는 x 더하기 y
나누기 2를 해서 우선순위가 혼동이 될 때는 괄호를 사용을 해서 묶어주면 된다라는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RES는 X는 Y다 라고 해줬을 때는 대입 연산자를 사용을 하는 건데요. X는 Y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이제 리절트 RES는 X 이런 식으로 계산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인에 잘 작동이 되어 있고요. 자, 지금 보면은 첫 번째 했던 12와 1까지는 확인이 되었고 쉬프트 연산이 지금 값이 12라고 나오는데요. 저희가 아까 여기 위쪽에서 x를 1 증가시켜 줬습니다. x가 5에서 플러스 1 해줬으므로 6으로 변경이 되었고 6 쉬프트 1이 되었는데 이렇게 하면 실제 결과가 그렇게 나오고요. 한번 확인을 해보면서 6이 이진수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그거를 왼쪽으로 한 칸 쉬프트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아 그래서 이게 12가 맞구나 라는 거를 한번 확인을 검증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x 더하기 y는 지금 6 더하기 1은 7인데요. 7 나누기 2 저희가 인티저형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버림 처리가 되어서 3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입 연산자 x에다가 y의 값을 넣어줘라의 형태가 됐습니다. y는 1이었기 때문에 x가 1로 바뀌었고요. 그 바뀐 1을 다시 결과에 넣어줘라 라고 해가지고 x도 RES도 y도 세 개가 다 모두 1이 된 것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늘어졌기는 한데요. 그래도 한번 예제 테스트 문제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예제를 해볼 거냐면요. 두 개의 실수를 입력받고 실수의 평균을 구해서 출력하라. 이런 문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프린트 F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두 실수의 평균 땡땡 퍼센트 뭐 .2F 라고만 할까요?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여기 부분, 이거는 이제 제일 하단에 위치해야겠죠? 여기 중간에 뭔가 코드를 작성해서 입력받고라는 거는 scanf를 사용해보세요 라는 말씀입니다. 실수에서는 플롯을 사용할게요. 실수 중에서도 더블 말고 플롯으로 해서 두 개의 실수를 입력을 받아서 그 실수의 평균, 그러니까 합을 더한 다음에 두 개로 나눠서 그 값을 출력하는 문장을 작성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실습에서는 이제 다양한 것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먼저 정렬을 해서 %10s, 뭐 마이너스 10s 이런 식으로 왼쪽, 오른쪽 정렬을 하면서 프린트문을 출력하는 방법을 알아봤었고요. 두 번째로는 함수라는 것의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메인 함수에서 계속 코드를 작성을 했었다면 2차 시부터는 파일을 별도로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그 함수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네, 괄호를 사용해서 괄호 안에 자료형을 써줌으로써 변수의 그 자료형을 강제로 바꿔주는 방법까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칙연산에서 연산자를 알아봤는데 사칙 연산은 다들 잘 아시고 퍼센테이지가 이제 나머지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가 생기는데 몫은 슬래시로 계산을 할 수 있고 나머지는 퍼센테이지로 계산을 해서 사용을 한다라는 것까지 이번 시간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제어문이라는 제어문 중에서도 저희가 조건문에 해당하는 if문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